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쪽이 좀 느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셀트리온 형제들이 지금 속도가 빨라졌죠. 오늘 장대 항봉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모습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네, 같이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셀트리온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게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20만원 이렇게 이탈한 건 좋지 않은 상황이다. 거기다 거래량도 실려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이 14만원을 가네, 10만원도 깨지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난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고, 내려가 봐야 지가 16만원 14만원 이 정도에서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아래로 이렇게 거래량 실어서 내려가 있는 건 안 좋은 거니까 밑에서 매매하기보다는 20만원을 회복할 때 매매하는 게 차라리 빨라질 수 있다, 속도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이 이렇게 20만원 회복하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올라가다가 밀려있는데, 요거 상관없다, 밀려있는 거. 요 20만 3천원 요 부근에 61선이 놓여있고 20만원이 지지력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여기서 반발 매수만 잘 나와주면 된다. 그래서 반발 매수만 잘 나와서 이제 밑에를 계속 두드리다가도 한 번 정도 위로 딱 뽑아내는 양봉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오늘 나왔죠. 거래량도 아주 좋았습니다. 보시면은 거래량 실린 양봉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핑계거리는 뉴스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슨 실적 개선? 이런 소리를 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실적이 앞으로 계속 개선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건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본인들이 들어 올리면서 핑계거리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거 실적 좋아지겠네. 어닝 시즌이니까. 핑계 하나 만드는 거죠. 이거는 들어 올리면서. 무슨 셀트리온은 실적 개선은 이제 얘기를 합니까?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안 그래요? 제가 그동안 꾸준히 언급드렸잖아요. 지금 그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이 삼형제들 유럽에서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셀트리온이 잘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소식은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우려되는 게 뭐냐? 우려감이 뭐냐? 자, 바이오시밀러 쪽에 바이오시밀러 견제가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약가이나가 나온다. 그래서 오리지널 약품이 특허 만료가 됐어. 그럼 약가를 그냥 대폭으로 그냥 인하해 버리는 거죠. 약가 인하를 한다.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그 셀트리온을 비롯한 시밀러 업체들을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 시밀러 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자회사로 키우는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다. 이러면 단가에서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무슨 이제 와서 실적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 셀트리온 실적은 무조건 좋아져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셀트리온은 그냥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워낙 잘 나가요. 이거 지금 미국에서야 조금 천천히 간다고 쳐도 유럽에서 워낙 지금 퍼스트 무버 위치 확실하게 잡았잖아요. 잡았죠. 거기다가 램시마 SC 램시마 SC 이거 말씀드렸죠. 요것도 올해 허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그동안 보면은 지금 2018년 작년 11월 29일 이때 제형 변경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임상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감을 좀 높게 잘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데라고 하면은 6월 26일에 올해, 이거 작년이란 말이에요. 2018년도라고 적어드릴게요. 18년도 2016, 이건 올해 6월 26일, 얼마 안 남았죠? 2달밖에 안 남았죠? 이때 승인 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아직까진 가능성입니다.
뭐 데이터 자료를 잘 제출했다,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라고 하면은 승인날 만큼의 데이터를 제출했으면은 6월 26일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뭐 늦어도 하반기엔 될 텐데 이때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는 있어요 지금 이메에서. 그러면은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또 마련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끝인가요? 끝인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죠. 테맥시스도 말씀드렸죠. 테맥시스가 에이즈 치료제죠. 이거는 미국 그 FDA 허가 받았고,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랑 장기 공급 계약 뭐 얘기 나왔죠. 해가지고 뭐 좋다 이거는. 이미 좋다. 이미 성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다 램시마 SC까지 만약에 합세를 한다. 뭐 이거 받으면은 올해는 조금 크진 않아도 내년부터는 실제로 또 어마어마하게 개선이 되겠죠. 하반기부터 판매하면은 뭐 팔자마자 대박이 나겠습니까? 의약품이. 여러분 그 새로운 의약품 나오면 뭐가 나오는지는 아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워낙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뭐 비슷한 것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아니어도 서서히 점유율을 늘려나가겠죠. 한 내년 정도부터는 실적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점유율 확대하면서. 심지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입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거예요. 이거는 테믹시스도 좋고. 그러면은 얘네 들어오네. 거기다 임상 파이프라인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는 없다. 장기적으로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 제가 계속 이 말씀 드렸죠. 저는 서정진 회장이 이제 뭐 앞으로 뭐 엄청난 실적 뭐 예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는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동의하는데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이 그 글로벌 빅파마의 견제를 어떻게 견딜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냥 실적으로 지금 뭐 뉴스에 뭐 기관들이랑 뭐 다 해가지고 나온 대로 실적으로 그냥 돌파하겠다 이런 얘기를 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바이오시밀러 우려감이라고 해도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르다 이 얘기를 계속 드리죠. 삼성바이오는 그렇게까지 강하지 못하다. 삼성바이오는 이제 물론 삼성에서 자금력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가지고 발전을 시키겠지만 발전은 충분히 할 겁니다. 그런데 얘는 도전자 입장이에요. 이름만 삼성인 거지 우리나라에서 삼성인 거지 전 세계에서 제약 분야에서 삼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전기전자는 좋죠. 삼성이. 스마트폰 내고 이런 거 하면은 좋죠. 그 TV 내고 가전제품 내고 이런 거 삼성 오 좋아. 역시 삼성 제품 좋아. 당연히 나오죠. 네?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듯이 이렇게 따봉 버튼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듯이 다들 엄지척 해준단 말이에요. 삼성 제품, 전자제품은. 너무 못 그렸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그런데 지금 도전자 입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애플에서 제약사업 진출한다라고 해봐요. 그래 애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약사업 진출하자마자 얘네가 뭐 얀센이니 뭐 화이자니 이런데 다 찍어 누르고 뭐 바로 이렇게 위쪽 차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IT 쪽처럼? 그건 아니겠죠. 업종이 다르잖아요. 업종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진출한다고 해도 오 삼성이니까 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뿐이에요. 그거는 이 삼성의 자금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건 우리나라 뿐이에요. 해외에는 삼성 못지않게 자금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기술력을 확보한 곳들도 많이 있고 삼성을 뭐 찍어 누르고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삼성도 나중에는 이렇게 올라올 텐데 얘는 도전자 입장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퍼스트 무버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얘네가 애플인 거예요. 셀트리온이. 쉽게 설명드리면은 좀 이미지는 다를 수 있지만 이 기업이 애플인 거예요. 이 기업이 애플인 거고 이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인 거고 이 기업이 아마존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정도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거.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만이에요. 모든 신약 개발량이 이게 다 그런 게 아니고 시밀러 시장에서만 그런 거예요. 그 정도 입지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 그 셀트리온이.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셀트리온은 확정적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본인들이 실수하지만 않으면 돼요. 제품에 대해서 실수하지만 않으면은 이미 실적이 거의 확보가 돼 있어요. 이미 신뢰성이 쌓이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앞으로 뭐 셀트리온도 하다 보면 뭐 임상도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시판 제품이 이제 판매 허가가 났는데 언젠가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얼마 전에 뭐 코오롱 티슈진 사건도 있었죠. 그런 것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그걸 어떻게 잘 헤쳐 나가느냐, 노이즈를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 여기저기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22만 원에서 22만 5천 원까지 이 구간은 어렵지 않게 갑니다라고 했는데 벌써 왔잖아요. 제가 여기 20만 원 회복한 다음에 여기 20만 원 지지력 테스트만 잘 받으면은 여기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다. 여기 간 다음에 생각하자 그랬죠. 그 다음은. 근데 가능성은 일단 만들긴 했어요. 근데 한 번에 돌파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존에 여기서 매물대 쌓아놓은 것들이 있어갖고 한 번에 돌파를 할 수 있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월요일날 이거를 뭐 25만 원을 뭐 갭으로 돌파해서 뛴다 이러면은 뭐 대박이겠죠. 그러면 대박이겠죠. 근데 뭐 그 가능성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면은 25만 원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움직임이 안 나오고 여기서 맞고 밀리면은 또 뭐 이렇게 빌빌빌 거리다가 다시 한번 돌파 시도 나오겠죠. 그리고 이 양봉을 오늘 나온 양봉을 훼손시키지만 않으면은 양봉 훼손시키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언젠간 또 돌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5만 원 도전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실 분만 셀트리온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만 원 빠르게 회복했고 여기서는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 짧게는 여기 한 10%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도 10% 조금 넘을 텐데 22만 5천 원이라고 치면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10% 이상 먹을 자리가 있다. 그리고 만약 25%까지 가면은 뭐 대형주로 안정적으로 이만큼 먹으면은 아주 꿀인 거죠. 요즘 말로 꿀이다라고 할 수 있죠. 달게 먹을 수 있는 거죠. 맛있게. 요 정도 개념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워낙 잘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이게 제가 생각보다 빠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 이게 얼마까지 갈지 감도 안 잡혀요. 저 이거 단위가 바뀔 수 있다고 봐요. 20만 원, 10만 원 단위가 아니고 이게 단위가 공이 하나 더 붙는다던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나중 일이에요. 한참 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올해 안에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한참 뒤.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뭔지 아시겠죠?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 계속 말씀드린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이 앞으로도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시밀러에 그치는 게 아니고 신약 쪽으로 바이오 신약 쪽으로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잖아요. 기업 자체가. 그러니까 뭐 장사도 잘하고 있고 기술력도 잘 키우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먹거리도 준비하고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 좋은 게 좋다 보니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결실이 빨리 나온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연장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방으로 이탈하면 조금 피곤해질 수 있고 상방으로 이탈하면은 위쪽으로 가면서 83,000원 한번 도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뭐 아래로 먼저 이탈을 했죠. 아유, 이렇게 클릭이 잘 안 되니. 새벽이라 그런가 봐요. 그래 그냥 연장할게요. 제가 제 손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장을 해드릴게. 죄송합니다. 손이 지금 새벽이라 그런 것 같아요. 손이 말을 잘 안 듣네. 요게 하락 추세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돌파를 했다. 지금 돌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민기적 거리면서 지지력 테스트 받다가 오늘 강하게 튀어 올라갔죠. 그러면은 이 구간 넘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75,500원 구간 요 구간을 넘어가야 되는데 75,000원에서 75,500원 사이 이 구간을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멋지게 돌파하면서 거래량 실었잖아요.
형제들이 다 같이 좋은 모습 보였죠. 그러면은 한 83,000원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볼 수 있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점프를 강하게 해버리면은 코스닥이 안정적이 돼요. 그동안 코스닥에 부담을 주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못 가기 때문에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신라젠이나 바이로메드나 뭐 등등등등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못 올라가면 코스닥이 빠르게는 못 올라간다. 천천히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갈 수 있어도 코스닥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등 흐름이 안 나온다. 코스닥은 막 2% 이상 올라주고 해야지 재밌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승하는 느낌도 나고 그 느낌이 안 나오죠. 그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위에서 시총 1위 종목이 막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이로메드나 뭐 HLB나 이런 종목군들이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올해 임상 3상이 끝나죠. 그래서 임상 3상이 끝나서 그냥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시총을 뒤집어 엎고 그냥 위쪽에 올라가 버리면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움직여 주면은 움직임이 조금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좋았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 삼형제 중에서 요거 원상복귀 해놓고 갈게요. 자, 이 삼형제 중에서 제약 같은 경우가 조금 약했다. 근데 뭐 얘는 밑에서 벌벌 기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얘는 아직 더 올라가야 돼요. 형님들이 지금 오늘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동생은 아직 셋째는 아직 6만원 구간도 돌파를 못했다. 얘는 6만원을 넘어가면 속도가 한번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64,000원대 요 구간에서 한번 걸릴 수는 있는데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걸릴 수는 있는데 6만원만 넘어가면 여기 그냥 얘도 한 방은 있잖아요. 한 방에 이렇게 장대 한번 뽑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6만원 넘어가는 게 관건이다.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만드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겠죠. 뭐 예언을 하면 안 되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면은 튈 때 조금 늦게 움직이거나 할 수는 있는데 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얘는 좀 별개 개별주 움직임을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좀 약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보유자분들 형님들이 자꾸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양을 보이면은 그쪽이 쉴 때 얘가 한 번 정도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64,000, 5,000 한번 두들기고 여기서 밀렸다 가던지 아니면 그냥 바로 이렇게 가던지 그래서 얘도 위쪽으로 한번 튀어 오르려는 모양을 만들 수는 있다. 이게 오늘 하루짜리로 끝나서 셀트리온이랑 헬스케어가 월요일부터 시작해 쭉 밀리거나 하지만 않으면 제약도 한번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다르다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대체 상품 쪽으로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좀 쉬고 있는데 요런 종목 같은 경우가 쉴 때 눌릴 때 좀 천천히 모아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왔죠. 말씀드리고 나서 눌릴 때마다 좀 볼 수 있다. 근데 지금 이미 좀 올라왔죠. 그래서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얘가 먼저 한번 치고 갈지 아니면은 미적거리다가 밑에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바운딩 해가지고 위쪽을 그 다음에 튀어 올라갈지 뭐 그런 정도 움직임은 나오겠죠. 그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쪽이 삼성바이오도 셀트리온이 올라가면 영향받아서 조금씩은 오르잖아요. 아니면은 셀트리온이 올라오는데 에라 나도 모르겠다 올라가자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 이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도 영향받아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영인프런티어 같이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말씀드리고 나서 일신바이오가 높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밑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종목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좀 눌려야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뭐 어저께 이제 그저께죠. 여러분들 볼 때는 제가 새벽이니까 그저께 이렇게 한번 매수 타이밍을 줬는데 이거 잡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저께는 약간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구간이었으니까 잡기는 어려웠다. 그러면은 신규 매수는 여기는 아니다. 적어도 여기 한 7,500원 전후? 7,500원, 600원 요 전후 요 정도까지는 와야 그래도 보지. 이 종목을 이 구간에서 매매하기는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눌릴 때만 매매가 가능해요. 위에서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오면 한 번씩 정리하는 거 잊지 마세요. 급등 나온다고 계속 날아가는 거 바라면은 결론적으로는 도로아미타불에서 제자리 와요 주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수앱 집수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고 나서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방금 말씀드린 간 다음에 돌아와미 타블이 됐죠. 자, 올라갈 때 거래량 이만큼 붙이고 내려올 때 뭐 어제 그제는 좀 안 좋았는데, 그렇다면은 요거 61선 부분까지 내려와 주면은 요 8,000원 아래 뭐 흔들어서 7,900원 전후 이렇게 와 주면은 이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월요일이라도 아래꼬리 좀씩이라도 준다면은 다시 한번 매수해 볼 만 하겠죠. 위쪽에 올라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면은 급등이 나오면은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원래 급등이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확 튀잖아요. 급등이 나오는 거는 뭔가 정말 큰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다시 조정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좀 많이 받긴 했어요. 조정을 받게 돼 있다. 보통 요 정도 생각하죠. 그래서 요렇게 움직이는 거를 보는데 이건 좀 많이 밀리긴 했어요. 이수앱 집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밑에 쪽에서는 살살 모아서 다시 한번 뭐 가능성을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옆으로 좀 횡보하다 가던 그냥 바로 가던 가능성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왜 내가 사면 떨어져?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질 자리에서 샀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개념을 아셔야 돼. 내가 사면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추격 매수를 했으니까 추격 매수한 뒤에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보통은 떨어지는 확률이 더 높잖아요. 급등한 다음에는. 그러면은 고점에서 샀으니까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샀으면 떨어져 히잉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거 가지고 속상해하기보다는 속상하죠. 당연히. 계좌가 마이너스는 속상하죠. 근데 속상해하는 것으로 끝나기보다는 다음부터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걸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깨달은 다음에 안 해. 그러면은 이건 실수가 됩니다. 반복하면 뭐가 되죠? 반복하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평생 투자 습관이 이렇게 박혀요. 내 손과 내 머리가 이런 식으로 아예 딱 습관이 박혀요. 그러면은 평생 내가 사면 내려가는 주식만 사게 돼요. 운 좋으면 더 날아가겠지만, 그리고 운 좋아서 한번 날아가면은 역시 이게 옳았어 하면서 또 이 습관을 버리질 못해요. 이 손맛 한번 본 것 때문에.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평생 손해보면 살고 싶지 않으면은 요 습관은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평생 손해보는 습관 같은 경우는 빨리 버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하는 종목 쫓아가지 말고 조정 구간에서 매매를 해라. 여기 8,70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 구간에서 8,700원, 600원에서 매수한 사람도 지금 손실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매매를 했다면은 아직까지는 손실이지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위에서 아무 대책 없이 매수하신 분은 지금 박살 난 거잖아요. 9,700원에서 매수해서 8,100원 왔으면 이거는 마이너스 20%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지 말아야 한다. 요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뭐 탄탄한 종목이다. 기술력도 있고 한 종목이다. 그리고 뭐 테마성으로 자주 움직이는 종목인데 요거는 11,000원 아래서 1,800원 정도 해서 11,000원 아래서 요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라온 다음에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지금 다시 밀려 있는데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건 썩 좋은 건 아니다. 만약에 이게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때 11,500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게 중요해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적어도 이거를 돌파했다라고 하려면 요 12,000원 위쪽으로 넘어가 줘야 돼요. 12,000원 위쪽으로 넘어가 주면은 전고점만큼은 와준 거죠. 그러면은 하락 추세 정도는 벗겨낸 수준이 되니까 요거는 12,000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신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1,800원에서 11,000원 사이 요 구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동안 셀트리온 관련해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라고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뭐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자, 외국인이 22만 주, 기관이 28만 주에서 하루 만에
외국인 기관에서 50만 주를 산 거잖아요. 개인만 보면 되겠죠. 50만 주를 매매했잖아요. 50만 주. 어마어마하죠. 그래프 좋아지고 있죠. 기관들 미리 사서 올리고 있고 외국인들도 은근슬쩍 슬금슬금 최근에는 좋은 수급 보이고 있다. 보이시죠? 4월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갑자기 좋아지고 있어요. 바닥 짚고 올라올 때. 그쵸? 그리고 그 전부터 기관 수급은 좋았고 이거를 외국인한테 바통을 살짝 넘기고 오늘 같이 한번 합작을 한 요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수급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으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조금 당분간은 괜찮지 않겠느냐. 요 정도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셀트리온 주주분들 그동안 위쪽에서 잡으신 분들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좀 회복이 됐으니까 축하드리고요. 그렇다고 너무 위쪽만 생각하기보다는 아예 장기적으로 보고 이거는 없는 종목이요 하고 다른 계좌 안 보는 계좌 장기 계좌에다 넣어 놓으시던가 그게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조금 대응하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22만에서 22만 5천 원 요 구간이 1차적으로 걸릴 수 있는 자리다. 만약 이걸 돌파하면 25만 원까지인데 요 25만 원 가면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매도하고 보는 게 좀 안전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여기도 이렇게 뚫어내면은 거래량실로 뚫어내면 그건 열애예요. 갭상승 나와서 거래량 싫거나 그냥 거래량 싫어 장땡목을 뚫어낸다. 그건 열애예요. 그때 빼고는 한번 매도하고 밀릴 때 다시 매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쉽다 하면은 전량 매도하지 말고 절반이라도 2분의 1이라도 매도해서 내가 뭐 이걸 1000만 원 들고 있다면 500만 원만 25만 원에서 매도를 하고 밑에 내려오면은 다시 500만 원을 매수해서 가는 요런 전략을 보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고해서 이런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혹은 저항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는 끊어주는 이런 좀 스마트한 매매 방식을 취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 요 엄지 손가락 올라 있는 거 있죠. 이 좋아요,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모두 다 감사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